제갑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부총님 요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추경이 민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견해가 높은데, 그러면 5월 3일자 이전에 이제 공직을 사퇴할 테고 최 부총리가 두 번째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총님이 난가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그 시중에 이번엔 난가하는 난가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불치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 대행을 넘어서 이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란 수계와 함께 저질렀던 지난 3년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쇼가 아닌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만약에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권한대행으로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공정한 대선 관리와 또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국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일 날 이제 올해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을 발동하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삭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12월 2일이 아마 예결위에서, 그렇죠?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했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예결위에서 그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발동의 원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뭐 일단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단지 그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유감을 많이 표명했었습니다. 아쉬움을. 그러니까 예산으로서의 유감은 있지만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내란 정부의 국정기조를 돌이켜 보면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건전재정이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만들어서 1명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정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부총리님이니까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니까 그 전까지 있던 건전재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말로 민생이나 국가 경제를 책임지기 어렵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찔끔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까, 부총리님? 그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예산 지침의 건전재정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바꿨습니다. 뭐 저는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정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정을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재정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아까 찔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국가재정의 12조라는 게 얼마나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의 원인이 과연 우리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성장률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충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줄이는 노력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노력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이나 그다음에 재해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이 필요한 것은 재정이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재정 확대를 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은 추경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에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그 35조 추경 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부총님께서 이번에 추경도 재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민생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네,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 재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생 경제가 매우 악화됐다. 이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경제나 민생의 어려움을 하는 건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민생이 많이 쓰러졌고 수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없어지니까 그나마라도 추경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신속 집행을 이렇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오전 부총님 발언해 보니까 233조 60%를 집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2분기부터 쭉 보면 첫 4분기 연속 0.1% 저성장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도 신속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의원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작년 1, 4분기, 올해 1, 4분기 모두 신속 집행이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률 자체에 대한 기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0.1%포인트 올라가는 정도의 정부 기여도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기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도 투자도 민심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0.1%포인트 더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2024년 소비 판매액 지수도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가 감소가 됐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면 12월 기준 88.4%로 기록하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 이고 비관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덧붙여서 이게 개인 사업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법인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부총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오는 것이 마치 자영업자가 구조 변화에 적응을 못한 탓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나 아까 말씀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또 구조 변화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구조 변화에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적응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예,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